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이죠. 진도 어디부터 나가면 돼요? 예, 거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문제를 했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죠.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정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가 국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이 개발이란 계획이 있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죠? 이거를 동시에 수립할 수도 있고, 자, 그럼 개발계획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 첫 번째 란에 있죠. 자, 두 번째 란이 뭡니까?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자, 이게 두 번째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과 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 수립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수립을 나눴고요. 자, 요거는 동시에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30% 초과하는 경우 있고요. 자, 후에 지정하는 거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공모위 하는 방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기반시설이 없는 동네 되겠죠. 뭐 도시지역외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또는 주상공이 30% 이하인 경우에 요 지정 후에 한다 했습니다. 자, 일단 구역이 지정되어야,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자, 전에 하든 후에 하든 구역이 지정되어야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뭐가 정해진다? 시행자라는 사람이 정해지겠죠. 그죠? 시행자 정합니다. 시행자가 정해야, 자, 이 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앞으로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럼 인가권자가 누군다? 지정권자가 되겠습니다. 지정권자.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명 있었죠? 자,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칙이 시도지사. 이 시험이 잘 놉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도 있었죠? 대도시 시장. 이 대도시 시장도 있었어요. 대도시는 어떤 겁니까?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했죠. 외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정권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지정권자라 쓰는데 이 사람에게 인가를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인가를 신청하면, 자, 인가 받고 나면 뭐다? 고시 되겠죠. 지정권 인가 받고 나면 고시가 될 겁니다. 자, 고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행 방식이 정해집니다. 시행하는, 자, 방식이 정해지는데 이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기로 가면, 자, 수용, 사용 방식이 놓을 겁니다. 수용과 사용 방식이 이렇게 놓습니다. 수용과 사용 방식. 자, 두 번째 놓는 게 환지 방식이 놓습니다. 환지 방식이 있고, 이 수용과 사용을 합친 용어를 우리가 혼용 방식이 놓습니다. 혼용 방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 보통 수용 사용 방식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 땅값이 낮을 때 써요. 지가가 낮을 때 쓰는데, 지가가 낮을 때 수용 사용 방식을 쓰는 목적이, 자, 이거는 대량을 하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합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용 방식은 우리가 단지를 만들 때, 아파트 만들 때 뭐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뭐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대단지 집단지로 조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은 환지 방식은 땅 소유자에게 자기의 땅을 돌려주겠죠. 뭐 100평씩 이렇게 돌려준다면 소규모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가 땅값이 엄청 높을 때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용 방식과 이 수용과 환지 방식을 믹스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수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하천이 흐른다면 이 하천 이쪽으로는 뭐다? 자, 환지 방식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환지 방식. 그러면 수용 사용과 방식과 환지 방식을 이렇게 믹스하겠죠. 이걸 우리가 믹스해서 도시 개발한다면 일부는 뭐다?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 구분해도 실시해도 됩니다. 구분해도 되고 구분 안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 우리가 뭐 할 때 똑같습니까? 국토 이용계획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 자, 국토 이용계획하고 똑같잖아. 그럼 여기 제목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부터 나갔습니까? 예? 기초조사입니다. 다음에 한 게 뭐다? 주민 의견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겠죠. 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하고요. 주민의 의견인데, 자, 그리고 여기 주민의 의견 듣고 뭐다? 공청회 해야 하네요. 공청회 합니다. 공청회. 이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라는 숫자를 줄 것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자, 공청회를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청회를 주재할 때 자, 100만 제곱미터 숫자를 쫙 긋습니다. 어디 줄 건다? 100만 제곱미터 숫자를 긋기 바랍니다. 긋습니까? 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245페이지 있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 색깔이 있는 거 있습니까? 100만 제곱 이상들은 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시험은 뭐다? 할 수 있다고 시험에 이게 이미 설정하면 됐고요. 잘 나눈 지문이니까 그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공청회 끝났으면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전문가가 누굽니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누구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죠. 위원회. 자, 그러면 만약에 시도지사, 대도시가 가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고요. 국장 같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 자, 심의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게 확정되겠죠. 어떻게 한다? 고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고시. 이렇게 하여 고시인데 절차는 외워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은 절차는 안 놓습니다. 여기는 뭐만 공부한다? 공청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을 하여야 한다. 요것만 보고 치우세요. 절차는 특별히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 봅니다. 246페이지 봅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거든요. 이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죠. 지정권자, 여기는 모두 지정권자가 나오니까 요거 두 명을 우리가 지정권자라 쓴다. 이걸 두 명을 뭐다? 지정권자라 쓴다. 원칙적 지정권자, 예외적 지정권자라 쓰겠죠. 이 지정권자라 쓰는데 모두 지정권자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만 환지계획 인가는 자,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자 그것만 빼고 전부 지정권자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법은 뭐다? 환지계획 자 했을 때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다? 환지계획 인가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지정권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정권자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겠죠.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지정된 것을 고시하겠습니까? 고시하면 이 지역을 도시로 보겠다는 겁니다.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도시로 보고 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또 지정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가겠죠.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120% 완화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 용도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용도 제한과 높이 제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거 도시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뭔다? 자, 지정대로 이걸 의제라 씁니까? 의제라 씁니다. 의제. 그러면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여기 뭐다? 결정 고시 안 하더라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칠학지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칠학지구가 뭐예요? 칠학지구는 촌락이 되겠죠. 자, 우리 도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 상, 공, 노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용도가 뭐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도시는 주택이란 말을 쓰는데 시골은 촌락이란 말을 쓴다. 그죠? 자, 촌락에도 뭐다? 개발구역 지정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촌락은 뭐가 될 수 없다? 도시가 아니죠. 이거는 도시 외에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도시로 결정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이미 지구 단위 계획,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그죠?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또 의지할 필요 없잖아. 이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또 뭐다? 의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의지 안 된다는 거,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칠학지구와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미 지정했는데, 그죠? 이런 데는 도시 의지 못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었으니까 이런 지역은 뭐다? 또 지구 단위 구역 지정 미중 지정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래상입니다. 그래서 아래상 요건 좀 줄 거 놓습니다. 칠학지구는 자, 칠학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더라도 뭐다? 도시적으로 의제될 수 없다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되면 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건물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겠죠. 그러면 시행자 입장으로 왔을 때 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럼 시행 방식이 결정되어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건물을 갖다 지어버리면 어떨까요? 보상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런 것을 방지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규제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만약에 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허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죠. 당연히 허가 내면 어떻겠습니까? 지정권자 입장으로 보면 자,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시행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고 하는데 실제로 허가 잘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의 건축, 우리 국토이용계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공작물의 설치 있었죠? 공작물의 설치, 그죠?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토석의 채취 있었죠? 뭐였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있었죠? 토지의 분할. 자, 물건을 뭐다? 1월 이상 쌓아놓는 게, 그죠? 자, 이 중목을 뭐다? 여기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다? 중목의 벌채와 식재. 자르는 것도 안 되고 심지도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다? 허가를 받고 하라는데 실제로 허가 잘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거의 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상. 자, 나머지는 국토이용계획하고 똑같은데 뭐만 줄 건다?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밑줄 그어놓고요.
자, 예외 조항이 밑에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참고로 봅니다. 자, 예외 조항은 거래하지 않다,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응급조치 있고, 자 2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좀 경미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니은에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요구 받으십니다. 우리가 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짓기 위해서 뭡니까? 땅을 도두는 것이 있죠. 얼마 이하입니까? 50cm 이하로 도둘 때는, 이럴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럼 농사짓는 사람 다 허가 받아야 되잖아. 이런 것은 거래하지 않고. 자, 미음에 봅니다. 관상용 중목의 식지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받으시고, 경작지 임시식지는 제외한다. 이거 줄 것입니다. 경작지에 임시식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보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요. 왜? 옮기는 비용이 들거든요. 자, 이런 거 있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뭘 보신가 하면 248페이지면 도시개발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자, 지정고시와 동시에 뭐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구역 지정됐죠. 지정고시 되고 나서죠. 나중에입니까? 후에 도시개발 수립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도시개발 계획을 뭐다? 수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정할 때 뭐다? 개발구역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있죠. 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됐죠? 수립되고 난데, 자, 여기는 뭡니까? 3년 이내에 뭐를 짜라는 거예요? 예? 3년 이내 줄이겠습니다.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짜서 실시계획자가 지정권자에, 그죠? 자, 인가하고, 인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3년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고 고시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뭐다? 해제됩니까? 해제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이미 수립되어 있으면 수립 고시된 날부터 뭐다? 수립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뭡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고시 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되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까지 작성해서 공사를 착공했어요. 뭐 한다? 인가받으면 공사 착공하겠죠. 시행방식 정해지니까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공사가 완료되겠죠. 공사가 완료되었잖아. 자, 공사 완료 공고되면 어떻겠어요? 더 이상 개발구역 지정으로 남아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구역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도시로 되어야 돼요? 도시로 돼야 되겠죠. 자, 도시개발 구역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구역은 해제되고 뭐로 바뀌었다? 도시로 만들어졌다. 이걸 다음 날에 해제됐다 이 말을 씁니다.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니까 개발계획 수립 안 했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럼 개발계획 수립은 몇 년 이내 합니까? 2년 이내 수립해야 됩니다. 요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자, 뭐를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2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수립하지 아니하면, 자, 2년이 되는 뭐다? 다음날. 2년이 되는 다음날입니까? 다음날부터 놉니다. 다음날 뭐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해제된 거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이 뜻이고요. 만약에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 했으면 뭐다? 요거 수립 고시일부터 몇 년? 똑같습니다. 예? 3년 이내. 3년 이내 뭐한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인가되면 나중에 고시해야 되는데 인가되지 신청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것도 다음 날에 뭐다? 해제된다. 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예? 다음 날에 해제된다.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실시계획만 짜면 됩니다. 공사 실시계획만 짜면 됩니다. 실시계획자가 인가되면 시행방식 결정되면 뭐 됩니까? 사업 공사에 착수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공고되면 다음날 도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구역 지정 이전으로 갈 필요 없고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뭡니까? 자, 2년 이내 뭐다?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만약 2년 이내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자, 이거는 뭡니까? 지정 전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자, 개발계획 수립은 했는데 3년 이내 뭐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3년이 되는 뭐다? 다음날에 해제된다고 읽어보세요. 요것도 자 종종 물어주니까 좀 봐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250페이지 한가 봅니다. 25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시행이라고 들었습니까? 사업시행이 있는데 시행자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시행자가 있는데 실시계획 시행자가 실시계획자 시행자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를 묻습니다.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할 것이냐 민간이 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공공은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럼 공공은 뭡니까? 자, 1번 국가지체 공공입니까? 맞죠? 2번도 공공, 3번도 정부처령도 공공, 4번까지 지방공사까지 공공입니다. 4번까지는 뭐다? 공공시행자라고 묶으시면 되고, 그죠? 자, 5번부터 봅니다. 소유자부터 나오죠? 그죠? 소유자. 자, 6번도 조합이죠? 소유자 조합이고, 7번 뭡니까? 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입니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왜 동그라미 치고 되겠죠? 자, 8번째. 자, 시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 있겠죠? 등록업자. 그죠? 9번은 뭐다? 시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 능력 있는 자 있겠죠? 9번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 자, 10번은 신탁회사. 여기가를 민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는 공공개발자도 있고 민간개발자도 있고 11번은요 법인이 있습니까? 공동출자 법인이 있죠. 그죠? 자, 그 출자에 설립한 법인 있잖아. 자, 공동출자 법인이 있는데 이 공동출자 법인은 민간하고 공공이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민간이 50%를 추가하면 민간 시행자 되겠죠. 공공이 50% 추가하면 공공시행자 바뀌는 겁니다. 비율이 어느 쪽이 많으냐를 묻는 겁니다. 공공이 많으면 공공시행자, 민간이 많으면 민간시행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요거를 요약한 것이 한 페이지 넘기만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놨습니다. 자, 별표합니다. 한 페이지 넘겼죠? 자, 앞에 있는 걸 요약해 놓은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부터 뭐다? 4번까지는 뭐다? 공공시행자 되겠죠?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다? 민간시행자. 그죠? 마지막이 공동출자법인인데 몇 프로 기준입니까? 50% 기준 밑줄 긋고 50% 추가하면 자, 공공이 50% 추가하면 공공시행자고 민간이 50% 추가하면 민간시행자가 된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죠? 창고를 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 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는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밑줄 긋습니다. 되겠죠? 밑줄 긋고 그래서 환지 방식 시행자는 누구 됩니까? 소유자 조합인데 어떤 방식입니까?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자, 오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자, 동의자 산정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그죠?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공유의 동그라미 칩니다.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공유가 나오면 대표자 1인을 그죠? 소유자라 봅니다. 대표자 뭐다? 한 명만 봅니다. 됐습니까? 어떤 지문이 있을 때? 공유라는 지분이 있을 때는 자, 대표자 한 명을 소유권자라 보고요. 자, 2번에 가보니까 뭡니까? 집합 건물에 관한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까? 자, 우리 집권법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각각의 밑줄 긋습니다. 각각. 자, 각각 소유자로 본다. 그렇겠죠. 그 위에도 있네. 집권법이 나오면 뭐다? 각각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공고일 이후에 자, 만약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는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거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받으시고, 자, 3번에 보면 지정 제한하기 전에 동그라미입니다. 전에 처리하면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 장 넘깁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있습니까? 시행자 변경 요것도 별표 칩니다. 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종종 잘 나온다 했죠? 자, 그 네 가지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요걸 지정했어요.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 처음에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어요. 자, 지정되면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저게 시행자 정해졌잖아. 그럼 실시계획 작성에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저기 보라고 앞에. 그죠? 그러면 뭘 작성한다? 실시계획. 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공사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인가 받습니까?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몇 년 이내 한다? 1년 이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이 시행자가 정해지거든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그죠? 실시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짜겠죠? 자, 사용할 것인지, 환지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짤 겁니다. 그러면 공사 실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년 이내. 만약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되겠죠? 시행자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시행자 변경한다 했죠? 자, 이거는 뭡니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했습니다. 인가되니까 고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고시 되겠죠? 그러면 사업 착수할까 말까요? 예? 자, 사업 착수는 몇 년 이내 하라는 겁니다. 2년 이내. 자, 그럼 실시계획은 몇 년 이내 짜라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지정 고시일부터 뭐다? 1년 이내 실시계획 작성하여 인가 고시하지 않으면 시행자가 지정권자 시행자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인가 고시되었으면 늦어도 몇 년? 2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만약 실시계획 자, 작성 인가 고시되는데 이거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요? 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자, 작성회가 인가 고시 받아도 받은 것이 뭐다? 어떤 부조리 발생하여서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시행자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이 공사 착수는 했는데 부도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부도 파산대가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암기하십니다. 네 가지 종류입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1번이 있죠? 1번이 뭐였어요? 1번에 그죠?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니까 사자 동그라미. 사자 동그라미 했죠? 2번에 취소할 때 치자 동그라미. 3번에 붓자 동그라미. 했습니까? 네 번째 실식이 인가할 때 인자 동그라미. 됐습니까? 1번은 뭡니까? 치자, 착자 동그라미. 착자 동그라미 낫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외우면 어떻겠습니까? 착치 부인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낫겠네. 착치 부인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낫겠네.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다? 착취 부인. 이거 암기하시고 문제지 잘 등장합니다. 일단 중요하다 표시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문제지 앞으로 많이 놓으면 많이 틀립니다. 이거 외우기 좀 힘들어요. 자, 그거 봐두시고. 자,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자, 255페이지 도시계획 지정 제한이라고 있었습니까? 제한. 이건 앞에 있는 건데, 자, 민간은 지정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만약에 도시개발을 지정을 할 때 지정 제한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민간이 한다 했죠? 지정 제한하는데 누구인데요? 특별자치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민간입니다. 민간. 제가 제한은 민간이 했습니까? 공공이 했습니까? 민간이 쓰고. 그러면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요청한다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합니까? 본인이 말 수 없습니까? 직접 지정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누구인데 요청할까요? 예?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는 요청이란 말을 쓴다 했죠? 그러면 지정 제한했을 때 여기는 한 달 이내 통보합니까? 예? 1월 이내 통보를 한다. 요것만 좀 봐둘래요? 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은 입안 제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45일 이내 통보했는데 여기는 한 달 이내 통보되니까 이 한 달만 좀 봐두시고 이걸 45일로 잘 바꿔놔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뭡니까? 자, 제한은 몇 개월 이내? 40일 이내, 1월 이내 통보인데 45일로 바꿔놓는다고. 1월 이내 통보한다. 그 밑줄 긋습니다. 그죠? 연장도 한 달 이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딴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지정 제한은 누구만 한다? 민간 시행자.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에 색깔이 있는 거 있습니까? 누구만 지정을 제했습니까? 민간 시행자는 지정 제한이란 말을 쓰고 공공은 뭐다? 요청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거까지 봐두시고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조합 찾았죠? 자, 그럼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조합이 있는데 되겠죠?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조합원이라고 있습니까? 조합원 있겠죠.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조합을 얻는 조합원이 있어야 없어요? 예? 조합원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은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까?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토지 소유자. 그럼 지상권자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건물 소유자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여기 조합원은 뭐다? 땅 소유자만 됩니다.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강제 조합원이 됩니까?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인 이상입니다. 7인 이상. 자, 정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정관 뭐다? 작성해요. 이 정관을 작성해. 정관. 자,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몇 명 이상?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합을 설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누구 인가받을까? 지정권자. 여기는 모두 지정권자 놈입니다. 인가를 받으시면 돼요. 조합 인가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인 이상 조합을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합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이 자 100명이 있었대요. 100명. 조합은 100명입니다. 그럼 100명이 있을 경우에 7명만 정관 작성해 가지고 뭡니까?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리면 7명 저거 유리한 쪽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때는 동의를 받아오래요. 뭐 한다? 동의. 자, 동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뭐다? 2분의 1 동의 받으래요. 이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7명이 자기 유리한 도로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면적의 3분의 2 와, 이거는 와입니까? 이건합니까? 예? 와입니다. 자, 왜 와를 썼습니까? 동시효건입니다. 이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면적이는 뭐다? 3분의 2 총수는 2분의 2인데 왜 도시개발법은 면적이 더 큰가 하면 여기는 논밭이 많아요. 뭐가 많다? 논과 밭이 많음으로 인하여 땅이 많고 사람이 적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을 한다 했죠? 뭘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자, 거의 여기는 신도시 만드니까 거의 뭐 있습니까? 논들이에요. 논. 농하고 밭들이 대부분이에요. 논밭이 대부분이에요. 집들이 잘 없어요. 신도시 만든 데는. 만약에 집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한 사람이 뭐다? 뭐 30필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도 논 있고 저 건너도 논 있고 이 동네도 논 있고 많이 있잖아.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필지 갖고 있더라도 이 집은 논이 좀 많아요. 그죠? 15필지 갖고 있어요. 그죠? 2마지짜리 15이니까 30마지 정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평등 의결권이란 것을 봅니다. 무슨 의결권? 평등 의결권. 자, 15개 갖고 있으나 2개 갖고 있으나 의결권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뭐다? 의결권은 뭐다? 하나밖에 뿐이다. 이걸 평등 의결권이라 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20필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필지 갖고 있겠죠. 의결권은 뭐다? 똑같아요. 이걸 무슨 의결권? 평등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면적이 뭐예요? 크고 수가 적게 논다는 거. 나중에 정비법은 반대로 바뀌어요. 정비법은 왜 총수가 많고 면적이 적을까요? 이미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정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총수가 많고 땅의 면적이 적겠죠. 뒤집어집니다. 반대 현상이 되니까 이거를 바꾸어서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이런 것도 틀리고 놓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땅이 많겠지. 도시개발은 뭐죠? 땅이 크고 총수가 적어야 되는데 총수가 3분의 2, 그죠? 면적이 2분의 1 이렇게 놓으면 이런 것도 틀리고 하면 안 되겠죠. 뒤집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이제 이 와자를 이거나 또노로 바꿔가 또 나왔는 겁니다. 동시 요건이란 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조합은 몇 명 이상 숫자 받습니다. 숫자 몇 명 이상? 7인 이상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인가받았습니까? 지정권자에게 왔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도시개발법은 전부 누구로 오다? 지정권자 오고 한시계획 인가권자만 지정권자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온다.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구분할 수 있겠죠? 어디 가면 한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뭐 논다? 지정권자가 나오니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지정권자인지.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지정권자. 개발법은 모르면 지정권자 이렇게 하세요. 지정권자. 뭔 빼고? 한지계획 작성 인가권자. 한지계획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놓는다.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줄 거 놓습니다. 자, 맨 위에 뭐다? 소유자 7명 이상.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 정관장 소유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까? 면적이 뭐다?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그래서 와자. 두째로 와자 있습니까? 자,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 와자 동그라미 치고 이걸 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구역 안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되겠죠? 자, 보시고 동의서 산정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좀 봐둡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 설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 전에 하면 제외 됩니다. 후에 하면 제외 안 된다. 전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설립은 어떻게 될까요? 조합 성립은 인가 받을 때 성립할까요? 등기할 때서 이걸 물어요. 시험에. 조합 성립 요건. 조합이 성립하는 요건. 자, 인가시 성립하는 거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30일 이내에 등기하는데 개발법하고 정비 공통적 상입니다. 정비도 똑같이 나와요. 개발 정비 공통적 상인데 인감으로 조합이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합니까? 등기까지 해야 조합이 성립한다. 요거 받습니다. 인가 받음으로 조합이 성립한다. 자, 틀립니다. 성립 요건은 뭐다? 등기까지 한다.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등기하여 조합이 성립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조합은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은 줄 것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로 한다. 밑줄 거 이거 별표 친다.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조합은 뭘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럼 나중에 정비법하고 헷갈리거든요. 정비법 하면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별표 치고 의결권은 뭐다? 박스 안에 색깔 있는 거 평등 의결권 밑줄 긋습니다. 자, 평등 의결권이 뭔지 알겠죠? 땅이 10필지 있거나 한 필지 있거나요. 자, 의결권은 뭐다? 하나밖에 보이다. 그래서 평등 의결권 고출 껐습니다. 했습니까? 자, 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원, 그죠? 자, 조합원 임원은 자, 임원 직원 겸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조합장 있겠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다. 그러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뭐다?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자,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어디에 선임한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결격사유는 읽어보시고 자격상실은 그죠? 위에 결격사유 있겠죠? 그죠? 피성년 후견인
그죠? 피한정 후견에 있겠죠. 미성년자. 파선으로 복권되지 않는다 쪽에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되면 뭡니까? 자, 결격 사유가 되는데요. 이때 임원 자격이 상실한다. 다음 날에 상실하고요. 자, 조합 임원의 직무 요것도 읽어 두셔야 됩니다.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되겠죠? 리얼로 별표 칩니다. 리얼. 조합장, 이사, 자기 일을 위한 조합장, 개개인의 소속인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줄 거고 별을 칩니다. 이 리얼은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개개인의 소속인은 누가 대표한다? 감사. 되겠습니까?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임원과 직원을 겸립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고, 자, 조합은 법인격으로 하며, 자, 밑에 보면 사단법인, 민법상 사단법. 사단법인은 뭘까요?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되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 하나 봐두시고, 자, 성립 요건은 뭐다? 등기함으로 아까 성립했겠죠?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며칠? 30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된다. 자, 읽어보시고, 대의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의원회 있습니까? 대의원회. 자, 대의원은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의원회가 회가 있거든요. 자, 대의원회는 왜 둘 수 있다라고 되는가 하면, 그죠? 임의상입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는가 하면, 경미한 상들은 전부 사람을 불러내기 힘들겠죠. 만약에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면 맨날 100명 모이라까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래서 여기 몇 프로 뽑습니까? 10% 뽑아요. 그러면 10명 정도 불러내는 게 빠르겠어요? 100명 다 불러내는 게 빠르겠어요? 10명 불러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10명만 모여라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조합원이 몇 명 이상? 50인 이상. 조합원이 뭐다? 50인 이상. 자, 조합원이 50명 이상이면요, 50인 이상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했습니까? 그럼 100명 같으면 50인 이상 맞잖아. 10명도. 만약 50명 같으면 5명만 불러내면 돼요, 대의원. 그럼 이런 실행이 빠르겠어요? 쉽겠어요? 10%만 불러내면 되잖아. 근데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총회 할 수 있는 거 밑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전부 다 불러내야 되는 거 있어요. 자, 그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3번에 있습니까? 정관의 변경이 있습니까? 있죠.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설립과 변경이 있습니까? 두 번째 있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세 번째요. 자, 임원의 선임입니까? 임원의 선임. 그죠? 됐죠? 환지계획 설립할 때. 되겠죠? 그죠? 자,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할 수도 있어요. 합병하거나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을 합병할 수도 있고 해산할 수도 있죠. 이거는 중요사항일까요? 중요사항이 아닐까요? 중요사항이 되므로 이 중요사항은 총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중 대의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걸 골라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회하는 사항 자, 정관 변경, 개발계획 설립하고 임원 선임하고 환지계획 작성 설립하고 조합을 합병하고 해산하는 것은 뭐다? 중요사항이니까 어디서만 한다? 총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자 떼우면 정관이니까 정자 동그라미, 개발계획이니까 개자, 정계, 임한, 조, 합, 해.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보면 기출된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1번 보니까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거, 대의원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번은 뭐다? 정관변경은 중요사항이겠죠?
총회에서 할 수, 대의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개발계획 수립도 뭡니까? 중요사항이니까 총회에서 해야 되겠죠. 자, 개발계획 변경도 그렇겠죠. 4번 조합의 수지 예산, 이거는 뭐다? 대의원에서 해도 됩니다. 중요사항이 아니거든요. 임원 선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앞잡아서 정계, 임한, 조합회 다 암기하시고, 여러분 읽으면 자동 암기돼요. 일단 중요하다 표시는 해두시고, 다음 중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걸 골라라.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러면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것 하면 뭡니까? 이게 답이고, 대의원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거 4개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넣으면 되겠죠. 자, 대의원이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밖에 시험 안 나와요. 자, 다음 중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것 하면 총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원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없는 거 4개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넣으면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밖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